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화록이니까 그것을 원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을까 그래요. 다른 우리가 무슨 다른 물건이라든가 책 이런 것은 원본이 있고 카피본이 있고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원본이라고 한다면은 음성 녹음 파일 정도가 원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나머지는 누가 언제 녹취록을 만들었냐 이걸 건데 저는 국회에서 의결했다고 한다면은 누가 언제 녹취해서 만들었던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이것을 보장하고 특정해야 정상이라고 하는데 3분의 2까지 의결을 하면서 그걸 하지 않는 가운데 이제 보니까 없다고 나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언제 누가 만들었던 보자라고 했으면은 그 실종 원인을 좀 찾기가 쉬울 건데 무엇인가 특정하지 않고 내놔라 했다가 지금 없어버리니까 복잡해지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 마디씩 한 다음에 원래 계획했던 방향으로 먼저 하기로 하죠. 전반적인 거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전체적으로 전국의 흐름이 이제 전세가 완전히 좀 역전이 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난 몇 달간 쭉 돌아봤을 때 애당초 전국이 좀 요동치기 시작했던 건 이제 국정원 문제가 이제 중심에 자리하면서 국정원의 대선기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졌던 국정원의 그 이제 대화록의 이제 무단 공개라든가 이렇게 이제 국정원 정국으로 이제 시작이 됐었고 전개가 됐던 건데 그러면서 그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야권의 우세 속에서 여권이 이제 절대적인 수세에 몰리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됐던 건데 지금의 상황은 이제 역전이 된 상황이라고 이제 평가가 이제 돼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이제 기사회생해서 이제 정부의 주도권을 다시 잡고 오히려 이제 민주당은 이제 추궁을 하는 대화로 어쨌느냐 이걸 추궁을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고 민주당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이제 직면해가지고 당연히 있으리라고 믿었던 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던 거에 대한 이제 노무현 정부의 혐의 이거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좀 어렵게 된 코너에 몰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돼서 민주당이 이제 수세에 이제 몰리게 된 이제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이런 그 전세가 역전된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민주당이 새누리당하고 국정원의 그 덫에 이제 걸려 들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이제 합니다. 사실 민주당이나 야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국정원 정국을 계속 유지하고 그 문제를 최우선적인 이제 전략의 과제로 계속 이제 살려나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NLL 이제 대화록 정국으로 이제 전환을 이제 시켜버린.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 이제 이를테면 여권이 이제 미끼를 던진 건데 대화록을 이제 부분 공개하면서 이제 미끼를 던진 건데 그거를 전면전으로 이제 맞대응을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NLL 대화록 정국으로 가는데 결국은 이제 길을 닦아버린 이런 상황을 이제 자초를 한 한마디로 이제 자살골을 넣은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뒤에서 얘기가 되겠지만은 거기에 불을 지폈던 것이 이제 문재인 의원이었었고 그리고 거기에 끌려가면서 이제 보조를 맞섰던 게 또 김한길 체제였기 때문에 아마 양쪽의 이제 공동 책임 문제 당연히 이제 따를 수밖에 이제 없고 야권 내부의 어떤 여러 문제도 상당히 이제 다시 한번 드러낸 이제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이 돼서 결국은 저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벽치를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민주당이 그 덫에 이제 걸려버리면서 자살골을 이제 넣은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전략적 관점에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몸을 국민들이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7월 2일이죠. 257명 국회의원들의 찬성 속에서 보면 그동안 보관되어 있던 5년 6년 동안 고의 보관되어 있던 보고되어 있던 남북 정상회담 대화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법 열어보겠다 하는데 결국 6차례 검색 또 체전도 했습니다만 없어지고 좀 황당해졌는데 마침 오늘 아침 신문들 쭉 훑어보니까 의외로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니죠. 조명근 씨 얘기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어제도 나오고 오늘 보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인데 조명균 비서관, 당시 이제 안보비서관인가요? 그 안보비서관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과 하고 있을 때 그 뒤에서
녹음기 놓고 이렇게 그렇지. 했던. 그리고 실제 그 기록을 갖다가 그 녹음기를 갖고 와서 국정원에서 풀어서 열 정도 만에 풀어갖고 갖고 왔을 때 그것을 최종 그것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대담록을 만들었다는 조명근 비서관이 올 1월달에 이른바 지난해 NL에서 정부는 이천동을 바꿔봐라고 하는 관계에서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두해서 한 이야기에 요지가 어제 잠깐 나왔는데 오늘 보다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뭐냐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대화록을 보고 이것을 국정원에서 보관하게 하라. 국정원에서 관리하게 하라. 어제 나온 얘기 거기까지였고 오늘은 좀 더 진일보에서 국정원에서 관리케 하고 어제 이야기는 국정원에서 관리케 하고 청와대에서는 청와대에서 보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어제 기사였는데 오늘 기사는 국정원에서 보관케 하고 즉 보관 관리케 하고 이지원 안에 있는 청와대 보관부는 삭제하라.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삭제했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올 1월달에 검찰에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벌써 7월 15일 때 일주일 동안 난리 법사통을 지르면서 그 벌였던 이른바 뭐 사초, 뭐 증발이 사초, 유실이니 하는 얘기들 아우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연히 그 흐름으로 보았을 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아주 굉장히 그 거친 그런 거친 초벌이죠. 초벌의 대화록을 받아서 보관하고 이것을 조명균 비서관이 자기가 쓴 것까지 해서 배dom록을 만들었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을 갖다가 지정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그 조명균 오늘 해설이에요. 굉장히 납득이 가는 것이 이것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을 했을 경우는 두 부분이 국가정보원모두 같은 성격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대통령, 후임 대통령이 연락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는 처음에 1급 비밀로 비밀 규정을 해서 보관하고 1급 비밀 규정을 하면 장관급 이상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언제든 해당 장관급 이상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일단 완성본을 갖다가 국정원에 넘겼으니까 보관하고 넘겼으니까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웠다면 지금 못 찾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또 그 지운 자체 행위도 정당한 겁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국가정보원에서 관리하고 문제는 누구도 보면 당초 1급 비밀을 갖다 1급 비밀로 등급을 갖다 규정했고 물론 그것이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2급 비밀로 한급 내용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1급 내지는 2급 비밀로 규정되어 있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5년 후에 국가정보원장 임의로 비밀 등급 배제해갖고 일반 기록물로서 분류한 다음에 공개할 때는 아무도 상상도 못했겠죠. 그렇다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저러 했던 것 그리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6차례에 걸쳐서 대통령 기록관을 갖다 뒤지면서도 못 나온 것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막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이른바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너무 깜짝 놀라 경악하는 가운데 뭐 사초가 사라졌니 실록이 없어졌냐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그건 이제 도대모이죠. 그러면은 가장 블랙 코미디 같은 게 문재인 의원이야. 당시에 비서실장이었을 거 아니야. 당시에.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판단, 결단 이 부분은 자기는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고. 아니 사후 이후이라도 조명균 불러다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후 아니 그리고 작년에 그 수사를 하자. 조명균 씨는 지금 국내에 없어요. 지금 독일에서 있다고 아니 독일에 있다가 그 다음에 작년에 그 사건 수사 때문에 올 들어온 거야. 그러면은 들어왔으면은 그 애들을 그 공방전 속에서 그 수사 때문에 들어왔으면은 당연히 만났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문재인 의원도 왜 만나? 아니 대부분 하면은 자기 팬들끼리 뭐 조명균 씨는요. 조명균 씨는 문재인과 괴를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명균 씨는 행시 23회 정통 관료 통일국의 관료 출신이에요. 하면 근데 이제 저 문제는 있는 거죠. 이번에도
문재인 의원이 자기 정치생명 걸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최소한 그거를 직접 담당했던 했어요. 사람한테 당연히 확인도 했어요. 안 했다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그러면 문재인이 꺼벙한 거예요. 그런 거 이제 검찰인 거죠. 꺼벙한 거고. 정말 그게 국가기록원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이거는 했어야 되는데 아니 꺼벙한 정도가 아니고 아니, 나는 실제로 만약에 지금 말씀을 보면 앞뒤가 맞는데요. 아우가 맞죠. 네, 앞뒤가 이러면은 진짜 정견돼야 돼. 꺼벙한 거 꺼벙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아니 야권의 지금 지도자잖아. 자 이게. 여기서 많이 그 얘기 이따가 합시다. 이런데 한마디 하고 내가 요 부분만 좀 먼저. 의견 좀 예. 조명빈 비서관 얘기예요. 네. 저도 어제 이제 중앙일보 처음 나오고 오늘 동아일보 나오고 저도 그렇죠. 어제부터 이제 유심히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말이 돼요. 말딱 말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 이제 스타일이라든가 또 지금 전반적인 상황 이 미스터리를 푸는 데 있어서 이거면은 설명이 진짜 되겠다 이제 싶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저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는 노 대통령이 이걸 이제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취지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숨길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국정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숨긴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숨기는 건데 당시 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얘기가 이게 문제가 된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이미 뭐 국정원 대화를 대통령들은 취도 참모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무런 뭐 이제 뭐 숨길 이유가 이제 뭐 없었던 상황이었고 저는 숨기는 거 일부러 뭐 숨기려고 항의하거나 뭐 삭제했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이제 조전 비서관이 뭐 이제 질주했다는 거로 지금 보도가 된 것처럼 좀 선의로 다른 후임 대통령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하신 대로 대통령 기록물은 남기지 않고 국정원권은 남겨놓고 이런 거를 이제 찾은 거로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그래 하더라도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이제 없다는 거죠. 이제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결국은 그거는 노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의중, 이거를 또 이제 가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돌아가셔야 돼.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새누리당 쪽, 여권 쪽에서는 그런 어떤 선의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인멸한 거다, 은폐하기 위해서 삭제하고 파기한 거다.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공격을 이제 계속 할 거고 이거를 민주당 쪽이나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쪽 인사들이 막아내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의로 그런 거였다. 이건 아주 주관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뭐 조전 비서관이 얘기한 그런 상황이나 그러면 이제 미스터리는 풀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어떤 지금 이 상당히 코너에 몰린 상황 이거 자체가 뭐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더 커지는 거지 오히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조전 비서관이 올 1월달에 검찰에서 그 진술했을 그 당시 정황을 보면 일단 박근혜 이제 당선인 시절이잖아요. 그런 시절에서 조 비서관이 독일에서 와갖고 이 얘기했던 것은 그 당시 보면 얘기됐던 것이 뭐 당시 뭐 10월 8일날 작년 10월 8일날 정문원 의원이 뭐 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있다. 뭐 그런 상황 나중에 국가정보원에 있는 것이 정본이라는 걸 확인해 주는 과정에서 얘기한 것 뿐이지. 지금같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조 비서관도 상당히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말에 신뢰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조 비서관 얘기가. 그런 부분이 아까 이제 우리 김능구 대표님 막 흥분하셨던 부분 중에서 왜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 모를 수 있냐?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모셨던 분들 다 뭐 청와대 뭐 핵심도 있었고 비서실장 하신 분들 대통령이 꼭 모든 걸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른바 왕명을 출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담당 특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역대 다른 대통령 예를 들어서 군 출신 대통령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비서실장 위상을 지켜주려 했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이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들하고 더 친했던 분입니다. 예전에. 때문에 조명민 비서관이 담당 비서관이면 대통령이 수석이라든지 실장을 제끼고 가서 하라고 지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실장이 볼 수도 있고 특히 그 무렵이라면 이미 이명박 당선인이 당선된 시절이기 때문에 모두가 어수선하고 다 자기 집 정리하기 바쁠 때라고 때문에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는 선의로 해석하면서 아까 우리 유창선 박사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저는 지금 여야 공이 지난달에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여야 공이 다 보면 강경파들이 자꾸만 문제를 어렵게 꼬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러나 여야 공이 또 내부적으로는 온건파들도 나름대로 합리적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만호 선배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 강경파들이 또 목소리를 높이면 일이 더 어렵게 꼬일 수도 있지만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해가고 어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거하고 싸우고 있지? 근데 그거를 단지 강경파라고는 말하기가 좀 어려운 성격이 다른 쪽이니까는요. 먼저 이택수 대표 얘기한다면 내가 좀 예. 거듭게 좀 있으니까 얘기하시죠. 방금 말씀 나눴던 그 야권의 그런 자중질환이라든지 혹은 뭐 정보력 규제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김한길 체제 이후에 지지율이 소폭 올랐습니다. 김한길 체제가 들어섰던 이후에 한 달 후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 있었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60%대를 이제 넘어섰고 민주당은 20% 초반으로, 왜냐하면 4월 24일날 또 재보궐선거에서 안철수 신당 가능성이 이제 등장하면서 굉장히 민주당의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그때랑 비교하면 지지율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오히려 김한길 체제 이후의 지지율이 지난주 같은 경우 25%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가들이나 여의도 정치권에서 보는 그 우려와는 달리 지금 NLL 논란과 관련해서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여론이 최근 한국갤럽에 의해서 2번이나 발표됐거든요. 55%가량 유권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이제 외교적 수사라든지 뭐 그런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권자들도 우려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있지만 아무튼 그런 결과들을 봤을 때 민주당은 그 믿지는 장사는 하지 않았어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문재인 의원이나 친노 진영의 스크래치가 났을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 오면 국정원 이슈에서 지금 잠깐 그 이탈해 있는 NLL 전선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그다지 믿진 장사는 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좀 손해 볼 수 있는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강경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1대 48이라는 지난 대선 싸움 그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그래서 48%의 많은 유권자들의 득표를 했던 야권 그 제1야당 후보로서의 그 정통성도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도 중요하지만 제1야당 후보로서의 48% 득표에 대한 정통성도 지키고자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NLL 문제는 그 영토의 문제고 국정원 댓글 문제는 또 그 정권의 정당성 문제, 이게 서로 상충되는 과정에서 그냥 그대로 코너에서 당하기만 할 수 없었던 부분은 문재인 의원 측에서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었던 위기감이었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6년째 야권을 하다 보니까 뭐 조직력이나 정보력의 엄청난 부재 때문에 아까 그 조명균 비서관과의 어떤 소통도 없고 정보가 서로 공유가 안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이나 아니면 이런 권력기관의 정보가 새누리당이 굉장히 집중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덫에 좀 걸린 측면도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우려스러운 건 민주당이 지금 NLL 관련해서 당내 이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4대강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국정원이나 NLL 관련 문제는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주류와 또 부주류 간에 이런 계속된 이견이 노정이 되고, 저는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대화록을 실제 봤다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꼴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NLL 이제 사실상 포기가 아니냐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 갤럽 방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좀 평화적인 얘기, 그 다음에 공동 어로 얘기 뭐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조사를 해보면 55%가 사실상 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제 요구하는 대로 김정일 그 위원장한테 조금 더 그냥 우호적인 발언, 바꾸자 이런 거. 예, 그런 조금 약간 무리가 됐던 발언을 이제 얘기하면 거의 동률로 나와요. 이게 사실상 포기라는 의견도 동률로 나오고, 그래서 이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언론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그 당에서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의 프레임을 보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어제 조사한 결과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폐기했느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폐기했느냐, 이게 지금 사초와 실종과 관련해서, 또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삭제했느냐라고 했을 때 노무현 정부에서 폐기한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권자들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즉각 보고 판단하는 그런 굉장히 정치 쟁점과 관련된 휘발성이 높은 이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이런 식의
또 이견이 나온다면 사실 불리한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는 NLL 문제가 사실 민주당 기준이 유리한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 문제에서 국정원 이제 사건으로 빨리 전환시키지 않으면 민주당 입장에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새누리당도 사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조금씩 양양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갤럽이나 저희나 59%대 지지율 조금 이제 소폭 하락했는데 이 싸움을 계속하면 51대 48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60% 선을 유지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50%대 초반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극복해야 될 여야 모두에게 극복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국정원 관련된 얘기는 좀 이따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대선 이후에도 지난 대선도 그랬지만 예를 들면 국정 운영 주도 세력이 하여간에 이 끊임없는 전쟁이다, 이념 전쟁이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프레임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길래 그래서 그래도 그 성공한 그 대통령 그리고 그 2017년에 그 박정희 100주년에서 박발을 올리려면은 국민 대통합의 어떤 뭔가를 가져가지 않으면 그게 되겠냐 그랬더니 뭐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이 하면 될 문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이 자기들이 전국 운영의 프레임으로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전반적인 어떤 그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진 모습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유 박사님이나 뭐 다들 그게 처음 이야기한 것에는 다 동의한다고 보는데 국정원의 어떤 대선 개입 문제 이거는 어떤 정권의 어떤 그 정통성 문제에도 연결되지면서 예를 들면은 이 국정원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사회의 어떤 그다음에 주류 이 지배 그룹들을 갖다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재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런 이 정보기관을 갖다가 전면적인 어떤 개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대선 선거 불복이나 이거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 문제가 에 대해서 어떠한 이 사인을 보내느냐 부분에서 결국 이 NL 부분들을 이렇게 국정원 스스로가 치고 놓으면서 벌어지는 전국을 봤을 때, 아, 이건 어렵다. 이게, 그 사람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 국정 주도 세력이 아예 저는 이 판을 갖다가 양쪽 판으로 이렇게 보고, 이게 해서 예를 들면은 2~3% 게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상당히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과 이 대결과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상태에서 이 여야가 이 전략을 세우고 나름대로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무섭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에서도 이번에 촛불이 5천이 2만이 되고 이게서 더 이제 10만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달라지죠. 이번 같은 경우는 그동안 꿈쩍 않던 대학이라든지 교수 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촛불이 이렇게 자기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야권이 오히려 이 부분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게 그렇게 이러한 촛불 촛불이 만들어지는 그 부분들을 감당할 지금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촛불의 운명은 지금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점화될지는 더 이렇게 불붙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저는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48%라는 부분들이에서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은 반도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전국 이 국정 주도 세력이 끊임없이 나누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들이 의도대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서 어떤 이 야권이 뭐 덫에 걸리고 질이 멸렬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네. 저는 촛불 어떤 그 세력한테 열리면 새로운 어떤 힘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포함돼가지고 논란거리, 논쟁거리가 될 쟁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우선 나온 것 중에서 나오는 대로 해봅시다. 우선 저것 좀 물어볼게요. 여기 제목에 끝나지 않은 18대 재선이라고 붙인 게 최근 그 계속 댓글 문제 또 불복 논란 얘기가 제기되니까 그런 가운데 붙인 거예요? 아니면은 김동구 대표가 아까 얘기했던 뭐 거의 이념 전쟁 수준에서의 여권에서 그런 정국과 상황을 보고 있는 그런 관점에 쓴 거예요? 그냥 쓴 거예요? 하나는 연속 성상이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내가 한 게 아니고 네, 정치부장이 있었는데. 네, 그래요. 뭐 제가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이미 나왔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에다가 상당히 치밀하고 또 아무래도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직접 본인이 아마 이렇게 뭐 봤을 거예요. 보고 했을 건데 국정원에 보관돼 있다고 해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에요? 대통령 기록물 맞죠? 판단할 수 있죠. 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안 하면 절로 넘기지 않고 그러면 국정원 건 아닌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보면은 보관을 네.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기구 직속 기구가 항상 대통령. 네. 아니 그래서 검찰의 공공기록물로 그때 판단했던 것도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렇게 판단했는데 법에는 그래 돼 있다는 거예요. 생산, 접수, 관리 다 하고 있어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대통령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처 등이 경호기관에서 생산, 접수,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것에 대통령 따라서 기록물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지적하든 말든 간에 아니 근데 그 그건 이제 기록물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가 지정이냐 아니냐 그 다음 단계예요. 지정하면은 15년 동안을 갖다가 생산한 대통령과 15년에서 30년까지요. 보호를 하나라는 문제입니다. 보호하는 문제는 지정. 국정원에서 생산하면 아니 기상을 아까 이거 국정원 내가 보기에 해석상으로는 국정원에 생산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보면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구, 자문기구, 경호 여기서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서 생산한 것은 다 대통령 기록물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분류에 있어가지고 지정하는 건 다른 문제인데. 지정은 그 보호에 글쎄, 보호에 강제 문제고 심의해가지고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고 대통령 기록을 대통령 기록물이죠. 그래서 국정원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안 했잖아요. 누가? 근데 지금 이 사람 말대로라면은 공공기록물로 판단한 그 근거가 있을 텐데 근데 그게 보면 그때는 이제 검찰은 그거 아니에요. 국가기록원에 있는 점인지 자기들은 모르겠다는 거였고 그렇죠. 다만 국정원에는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공공기록물의 특별법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거든요.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거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신법으로서 특별법으로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우리 이 박사님 말씀대로 당시 검찰의 판단은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올 1월 달에 왜냐니까 당연히 그때 대전제 대통령 기록물로서 거의 보관돼 있을 거라 보고 다만 이쪽에서는 국정원에 생산한 거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 현재 이 상태가 되면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 얘기를 먼저 말을 낳고 논리가 논리를 낳고 세상이 복잡해져. 그래서 아까 우리는 이제 줄기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아니 지금 나왔던 거 한마디 있으면 추가로 코멘트하고 다음 이제 각 여권, 야권 나갑시다. 그렇죠. 전 짧게 짧게. 내가 짧아도 한 2분이 돼서 그 정도. 그래서 우리 김동구 대표님 말씀하셨던 문제에서 촛불 뭐 이런 이렇게 흐름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보면 기본적으로 이번 전체적인 지금 뭐 끝나지 않은 18대 대선이 계속되는 이유는 여야가 공이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정통성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는 그런 마음이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보면 야권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보면 결국 지난 대선이 국정원과 경찰의 개입으로 인해서 불공정하게 치러졌고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은 뭐 누구 표현대로 보면 뭐 강탈당했고 정통성이 없고 이런 식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권 내부에서 특히 보면 저 남재준 원장 쪽으로 보는 느낌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런 친노 세력들은 이른바 NL을 갖다가 북한에다 바치려던 세력들이고 너희들은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너희 세력들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심을 갖고 적개심을 갖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서 끝없는 끝나지 못하는 이제 네버엔딩 스토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시점에서 뭔가 보면은 여야가 지금 원로가 없는 것이 큰 문제이긴 한데 이 대타협, 빅딜, 영어로 얘기하는 대타, 정치적 대타협, 빅딜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과정이 이게 정말 아주 국가적인 좀 대소동이다. 정말 아무런 정치적인 실익이 없는 대소동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해요. 물론 이거를 이제 촉발시킨 거는 이제 국정원하고 새누리당이 이제 국정원 있던 대화록을 무단 공개하고 열람하고 이러면서 정말 뜬금없이 이 문제를 이제 정부의 이슈로 부상시킨 그런 이제 그거를 촉발을 시켰던 거고 1차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전면 공개로 이제 끌고 갔었던 민주당. 그래가지고 정말 국회가 이 정상회담 회의록에 공개를 의결을 하는 정말 어떤 전대미문의 사태를 이제 초래를 했는 건데 이 엄청난 이 소동을 지금 이렇게 벌이면서 우리가 그러면 확인할 게 도대체 이제 뭔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 만나서 무슨 얘기 했는가? NLL 포기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하나를 가리기 위해 가지고 정말 이런 국가적인 대소동을 이제 벌여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참여정부본부 남았던 인사들 입장에서 문재인 의원이라든가 이쪽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 참여정부의 어떤 명예, 결백을 지키고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또 전면 공개로 이제 선택을 하고 그런 게 될 텐데. 과연 그것이 지금 전국을 완전히 이 NLL 대화록 전국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타당한 그럴 정도의 정말 일인가 이런 어떤 역사적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그래서 저는 애당초 문제를 일으켰던 여권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확전으로 해가지고 이 지경까지 가져간 민주당도 또 함께 비판을 받아야 된다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태수 대표 아까 상당히 양쪽에 서로 불복의 심정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민주당이라든가 주변 세력 중에서 목소리 큰 소수가 혹시 불복의 느낌을 주는 그 정도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어떻습니까? 상황이라든가 다른 지표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야권 지지층 가운데서는 지금 민주당하고 안철수 신당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과 중도적 진보 성향 나뉘어져 있는데 중도적 진보 성향이 여전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스탠스와 좀 공감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세요. 그러니까 촛불 지금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또 지식인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5년 전에 촛불 시위 같은 파괴력이 없다는 건 지금 안철수 신당이나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그다지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거고 저는 이 NLL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대선 또 지지난 대선에 있었던 김대엽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똑같이 그 병적 기록부의 진범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오랜 시간을 끌면서 또 녹취록도 이게 편집된 거 아니냐. 굉장히 유사한 사건인데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그때 아픈 뼈아픈 이 상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밝혀지기 어려운 거지만 상대방을 공략하기 굉장히 좋은 소재로 NLL을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요. 지난 대선 막바지에 권영세 상원실장이 이게 제2의 김대엽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정원제 댓글 사건 관련해서 결국 NLL 사건을 대선 전에 어차피 이게 밝혀지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결국 검찰이나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당시에는 아무튼 어떻게든 봉합이 됐었고 대선 끝나고 나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지니까 국정원에서 또 이것을 화두를 꺼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밝혀지기 어려운 건데 어떻게 보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게 하는 굉장히 효율성 있는 이슈인 것을 국정원이나 새누리당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정보력이 좀
6년째 야당을 하고 있는데 정보도 모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 걸릴 수밖에 없는 젖힌 걸 알면서도 지금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야권이 이렇게 좀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는 건 제가 4년쯤 되면 전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원톱 체제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이 레임덕이 와서 힘이 좀 분산이 되면 새누리당 역시 집단지도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굉장히 분산된 집중되지 못한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권 내에서도 지금 야권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목소리를 가지 못하고 새누리당은 김사불란하게 원톱 체제로 쭉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신당이 조금 무기력해졌고요. 지금은 어떤 양당의 싸움으로 가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회복이 됐다라는 점인데 이제 후반전으로 가서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관련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싶습니다. 예.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우리 남한 사회를 끌고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분단이다. 이 분단의 멍해가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김 대표가 상당히 심하고 비장한 발언을 야권의 어떤 행보는 결정적인 순간에 얘기면은 이 절벽을 갖다가 맞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 대선 때도 그때가 10월 며칠입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가 과거사 문제 때문에 10% 이상 그 지지율이 다운되고 거기에서 어떤 자기 장문원이 발표했을 때가 10월 3일. 그게 같은 날이라고. 8일. 이 전향적인 어떤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어떤 국민 전환을 갖다가 할 때하고 지금 정문을 일으킬 때하고 비슷한 시기일 거야 아마. 그게 아마 같은 날이 돼 있는 걸 봤는데 하여간 비슷한 시기요. 그거에. 근데 이번에도 어떤 국정원에 대한 어떤 그 대선 회의가 이런 부분들이 쫙 된 가운데서 어쨌든 NLL이라는 부분들을 갖다 던지면서 또 국면 전환을 갖다가 이뤄내고 지금 그게 뭐 민주당 아까 덫에 걸렸다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게 양반이 감초다 이거지 말하자면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국정원 대화를 요즘 NLL이라는 괴물이라 표현했어요. 예, 저는 이 NLL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임의를 끊어놓은 어떤 그 국방 경계선인데 우리 이 해군 그렇게 더 올라가지 말라고 예를 들면. 그리고 이 YS 정권까지 하더라도 국방장관이 이거는 중대협정 위반이 아니다. 얼마 전에 이거는 서로 이 협의 가능한 부분을 했는데 지금 그런 말 하면은 이게 마치 뭐 이렇게 완전히 불순 세력이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도선이다. 아이가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거는 마녀사냥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 분단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이 야권이 정면으로 이렇게 맞서지 못하는 한은 이 굴레를 갖다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 본질을 이렇게 다른 부분이 덮어서 호도해버리고 그것에 의해서 정부에 끌려나가는 부분에서 나는 아까 말한 정치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서로 간에 어떤 다음에 어떤 뭔가 이해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윈윈할 수 있어야 정치적 대타협이라는 게 가능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예 그 자체를 갖다가 현재의 어떤 분열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그 자체를 갖다가 하나의 전략적인 어떤 자기의 활용하는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 이거죠. 이거는. 이 부분은 보니까 김 대표하고 황 의원 두 분이 좀 상황 인식도 되게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추가하실 거 있으면 하고 아니면 지금 일단 뭐 가닥을 지어서 여권 내부의 문제부터 정리하고 좀 가는 쪽 어떻겠습니까? 아까 이택수 대표가 앞으로 4년 후에 4, 5년 후에 새누리당도 뭐 박근혜 빠지고 나면은 어차피 달려가고 오줌 먹고 살려고 오줌 안 먹고 병 하나 갖다 줄까? 아예 잠깐 한 3분만 있으면 혼자만 빠져 계속 얘기할 테니까. 막 헐찐
막 달려와갖고 아까 이택 대표 그 얘기했는데 그 여권이 지금의 아까 그 양쪽의 강경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좀 성격이 다르단 말이죠. 여권 내부에서의 지금 주도하고 있는 느낌하고 그 다음에 야권에서는 뭐 친노와 문재인 중심 세력이 주도했던 것처럼 분위기가 다른데 여권에서의 문제, 특히 지금 여권의 내부에는 전두환 문제도 걸려있고 4대강 문제, 친이 뭐 갈려있고 하는데 여권의 전반적인 전국 대응 방식과 내부의 세력 구도 모양 포함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뭐 지금 야권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여권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해요. 이번 최근에 그 정부의 대관의 여권의 모습 보면은 역시 좀 이제 결국 이제 승부에 강하다는 그런 전통을 좀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터져 나오고 이제 그러는 곳은 이제 그곳인데 여권 쪽인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승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이기는 거. 이번에도 다시 지난해 총선 뭐 대선도 이제 뭐 그런 거 경험했지만 이번 상반기 정부 7월까지 정부의 흐름을 봤을 때도 결국은 승부에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야당 민주당이 이제 항상 도와주곤 하는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이제 역할을 하고 지난해 총선 대선도 그랬고 이번 정부의 쭉 과정도 하고 결국 민주당이 자살골을 놓줌으로써 결국은 여권이 승리를 이제 도와주는 이런 거가 됐는데 그런데 또 반면에 여권 같은 경우는 이번 올해 그 상반기 쪽 지금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나름대로 약간 그 치밀함 같은 거 이게 부정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공작적인 정치 어떤 공작에 이제 그 기초한 그러한 이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이제 되겠는데 상당히 좀 치밀한 어떤 이제 대응의 모습, 추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읽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대화로 연락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이거 제가 뭐 이제 상상하건대는 뭐 국정원이라든가 또 새누리당 쪽에서는 국가기록원에 아마 그 대화록이 없을 거라는 거 이거 정도는 뭐 이미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비슷한 발언들 이미 여러 번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 실제로 그런 이제 뭐 시사하는 발언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뭐 민주당이 열나가자 공개하려고 했을 때 속으로 대신 이제 여유를 가지면서 그 이후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카드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거쳐 걸려드는 그림이라는 걸 다 알면서 이거를 이제 끌고 가는 뭐 등등 아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거를 놓고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뭐 도처에 많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여권 같은 경우는 뭐 직접 정보 많은 정보들을 직접 갖고 있고 또 확인을 직접 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위치고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 기억에 의존하는 그러면서 확인도 정보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 확인도 못하고 그냥 승부수를 던지는 이런 게 경격하게 지금 역량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권의 어떤 대응 능력이 한수 위인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단은 60%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거는 당분간은 뭐 지금 여권 집권 세력의 상대적인 안정기가 어느 정도는 더 갖고 왔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아까 김용구 대표 전망하고 조금 뭐 이게 그 시점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지금 이제 식국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뭐 촛불 뭐 집회가 이어지고 뭐 그랬다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상회하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단기간에 그렇게 뭐 급격히 확산이 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고 물론 이제 시간이 앞으로 지나면서 결국 이제 또 여러 가지 지금 여권이 보여주는 모습에 따른 어떤 민심의 이반 이런 것이 조금씩 이제 넓어지겠지만은 이것이 아직은 박근혜 정부의 이제 그 집권 이제 초기이고 아직까지 그리고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의 기간은 여권의 어떤 그 주도로 정부 운영이 될 가능성이 당분간 크지 않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권력기관이나 아니면 이른바 뭐 어공늘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늘공들. 아까 뭐 조명균 지사한테 늘공이잖아요. 행정고시 출신의 공무원들, 늘 공무원. 어쩌다 보면. 네. 근데 이제 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서슬퍼런 박근혜 정부의 그 지금 현 체제 하에서는 정보를 새누리당 쪽으로 줄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뭐 줄 수 없는 그래서 지난 대선 전과 지금을 비교한
민주당은 정말 정보가 부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억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페이스를 새누리당은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문제는 새누리당 지지율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대를 넘어서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 60% 후반, 70%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소폭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4.4%죠? 59% 정도. 근데 지난주에 비하면 뭐 1% 빠지고. 근데 이제 NLL 논란 때문에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압수수색을 하면서 좀 올라가던 게 NLL 논란이 또 막 극심화되면서 또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결코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유리한 이슈는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게 현재 유리한 케이스라고 해서 새누리당이 계속 이거로 밀고 나가게 되면 유권자들이 다 알거든요. 이게 좀 무리한 전국 주도권 행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소프트 랜딩 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된 대응체제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사실 그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에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 쪽에서 혹은 뭐 진보 언론에서 12월 초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한참 문제가 됐을 때 당시에 지지율이 많이 그 문재인 후보가 좀 떨어지고 박근혜 후보가 올라갔다는 이제 주장합니다만 그거보다는 사실 더 정확하게는 그 경찰청 서울경찰청장의 발표가 있었던 12월 6일, 17일 그 무렵에 지지율이 사실 굉장히 요동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리얼미터 조사나 아니면 방송 3사의 조사에서 공이 골든크로스가 그 무렵에 한 번 있었거든요. 딱 하루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청장의 그 밤늦은 기자회견 때 다시 원상복귀되는 결과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국정원 사건은 사실 지금 정통성 시비를 걸 수 있을 만한 이슈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와 관련된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잘못하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주도권을 끌고 가고 유리한 지점이 있지만 잘못하면 정통성 시비에 굉장히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나 새누리당 지지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반면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입을 꼽아. 예, 골목버스 한번 갔는데 그 말 때문에 아니 지금 요걸 꼽아라니까. 민주당에서도 이택수. 만약에 그게 대선에 상당히 큰 변수였다라고 주장하는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당시의 여론조사라든가 최근에도 댓글 사건이 지난 대선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간접 주장 방식을 한다면은 결코 그냥 뭐 불복이냐 아니냐 선언해라 이런 얘기도 못 나올 건데. 아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정 댓글 부분 그리고 그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게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부분에서 민주당 쪽도 자기들이 금방 이런 근거를 대면서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게 중요한 그거였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없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있었고 비슷한 뭐 주장할 주사들이 아니면은 최근에도 주장할 때도 사후에 지금 국민들 대상으로 댓글 사건이 그때 경찰청 발표가 그런 식으로 안 됐다면은 뭐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보느냐 등등의 질문이 가능할 수 있죠. 만약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얘기한다면 당신 승복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공격도 필요 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보력 부재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원래 이제 패배한 쪽에서는 그 당시를 복귀하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싫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보 진영의 언론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저희 리얼미터나 다른 조사기관의 지지율을 인용할 때 그 자체가 팩트가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 12월 초가 아니라 12월 16일, 17일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바로 경찰청장의 기자회견 시점이었었고 그 부분을 사실 민주당에서는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아직은 제가 볼 때는 팩트 자체도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민주당에서는 있고 새누리당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그래서 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이걸 갖다가 이 민주당보다도 이 당시에 그 박근혜 캠프 사람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날 많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발표하는 날. 예. 그 발표하는 날 3차 TV 또 그 누구야 박성규 당시에 대변인인가? 공동대변이나. 예, 그 친구도 오늘 저녁에 뭐 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고, 예를 들면 자기들은 이미 그 경찰청장의 그날 수사 발표에 대해서 캠프에서는 이미 다 이야기가 돼 있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음모론으로 업무로는 정한 이야기 들어봐요. 자, 이야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불안감과 위기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예를 들면은 그 뭐 자기가 대통령 통제 밖에 있나 말을 들으면서까지 어떤 NLL 부분들 갖다 불을 지폈다는 거죠. 이게 그 히치콕 감독이 예를 들면은 그 항상 이게 그 이 본질이 아닌 부분을 본질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건이나 사물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플라톤이 뭐 하던데 그런 것처럼 한 거죠. 이게 진짜로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몰랐다. 예를 들면 나는 아무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국하고 어떻게 가 될 수 있는 지금 조건이 갖춰져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중요한 문제들이 그 정말 그 뇌관이 된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국정원 그 대선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통장부 얘기한 것처럼 뭐 수사 은폐 기도했던 것들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또 그 새누리당 쪽에서 평화록 사전 유출 입수한 거 이건 뭐 김무성 의원이 뭐 고백까지 했는데 뭐 이런 거 같은 거. 근데 이런 것들이 그때 터졌을 때 이거를 이슈로 계속 이제 야권이 살려갔어야 되는 건데 결국 이거를 NLL 대화록 전국으로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새누리당은 이제 그걸 원했던 거고. 근데 야당이 그 아까 덫에 걸렸다는 얘기했지만은 그걸 같이 받아가지고 같이 이걸 스스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에 와서 이 수사 은폐 뭐 대화록 입수 뭐 멍청한 조연이에요. 다 덮여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때 김무성 의원 그 얘기한 거 그거 그냥 계속 그냥 물고 늘어졌으면 이게 뭐가 더 진전이 나아져도 됐을 텐데 그런 거 하면은 국정원이 무단 공개한 거 이것만 해도 최소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문제 이거는 끝까지 붙들고 민주당이 끝까지 해서 관철을 시키려고 그거는 진짜 해볼만 한 거였는데 그것도 누구도 지금 이제 남재준 해임 얘기는 안 해요. 못 해요. 이제 분위기가 이미 면죄부가 발급됐거든. 민주당이 같이 공개하자고 그런 자기들이 그런 마당에 무슨 그걸 가지고 해임 얘기. 그러니까 다 정말 파괴적인 남재준 김무성은 지금 고발 조치로 지금 해결됐죠. 그러니까 파괴력 있는 이제 이슈들이 크게 덮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정원 국정조사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이 이제 되겠지만은 얼마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저는 좀 미지수라고 이제 판단이 이제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는 이미 이게 덮여져 버렸고 많은 그 현안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이제 시간을 끌었어요. 시간을 이게 달궈졌을 때 두드렸어야 이제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국민들 사이에 이 국정조사 필요성 이런 게 또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국정조사 성과를 이제 이렇게 기대 장담하기가 이런 거로 좀 된 상태가 현실 아닌가 이제 싶고 아마 상당히 민주당 쪽에서 정말 파괴력 있는 뭐를 새로 이제 꺼내놓거나 아니면 최소한 국민 일반인 갖는 이제 심리 그러니까 국정원이 나쁜 짓 한 거는 맞는데 그런데 댓글 달았다고 해가지고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까? 이 심리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뭐를 내놔야 이제 성과가 가능한 거고 근데 현재로서는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됐고 너무 이 NLL 대화론 문제에서 여전히 당분간도 이것이 여전히 덮여져 버릴 거기 때문에 과연 성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 저는 좀 미지수라고 좀 봐요.